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방송이 수요일 날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오늘도 뭐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한국의 거의 주식 시장과 환율 시장이 패닉 상황, 공황 상황에 빠졌고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권은 1번 반일 문제를 가지고 이기고 지는 뭐 승부처럼 몰고 가서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 뭐 본때를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무 무역 전쟁에다가 이제 환율 전쟁까지 시작되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뭐 신라젠인가 또 하는 또 이 바이오 회사가 신약 회사가 또 좀 말도 안 되는 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이런 악재들이 다 몰려서 이런데 그러면 정권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틀 동안 1조 한 8천억 가량을 기관 투자가를 통해 가지고 사게 했어요. 무너질까봐 주식시장이 1900이 무너지고 1800으로 가버리고 막 코스닥이 500이 무너지고 이럴까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낸 연기금이나 이런 게 1800 여기 1조 8천억이 사실상 날아가 버린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이제 정권이 주도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무용한 부분들은 스톱을 해야지. 지금 이 와중에도 이제 무슨 방사능부터 올림픽 보이콧, 심지어 뭐 중구청장은 무슨 뭐 보이콧 재팬이라고 관광객 제일 많이 오는 명동 앞거리에다가 그걸 걸지를 않나. 이제 갈수록 태산이고 심지어 65년에 한일 국교 수립에 이 모태가 되는 한일 이제 청구권 협상 이것도 다 무효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얻고 어디까지 가서 뭘 해야 이긴다는 건지. 지소미아를 또 파괴하겠다니 미국이 또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이렇게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면 이 우려스러운 걸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낮추고 위기적인 요소를 갖다 꺼야 될 건데 정권이 이 위기에 더 불을 지르고 있어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뭐 황 소장이나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시청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욕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또 민주화를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한 사람들, 많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운동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또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쌓아놓은 이 대한민국 경제력만 해도 뭐 10대 들어갈 정도의 강한 경제력. 그래도 뭐 과거의 군사정권의 그런 통치 시절을 지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됐다는 이 시점에서 이 나라를 온통 이 5년 문재인 정권이 지나고 나오면은 완전히 과거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지 자체를 지금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에서 지금 환율 전쟁, 금융 전쟁까지 가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질 지경이에요. 거기다가 안보 불안도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정은이는 하루가 멀다고 지금 뭐 대구경 방사포는 물론이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우리나라를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한일 갈등을 지금 부추겨가지고 어쩌자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엊그저께 정말 잠꼬대 같은 황당한
평화경제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만은 그게 삼척 정도한테 물어봐도 뭐 50년, 100년 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사안인데다가 현실적으로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일본어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수단으로 대체 수단으로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해결할 것은 일본어고 해야지. 매일 미사일이나 쏘아대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 김정은한테 그 사람들과 경제 협력해가지고 평화 경제를 하면은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아니 북한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50분의 1 이 정도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예. 또 내수 시장을 뭘 확대해 난다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돈이 어디 있나요? 1인당 소득이 우리가 지금 3만 달러입니까? 예. 가들은 1,200~300달러예요. 돈이 없어 살래야 살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 나라하고 무슨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게 경제 협력이 아니라 돈 들어갈 일만 있죠. 원조해 주는 가족이 거죠.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을 제끼고 세계 제1위의 선진국이고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우방인 일본을 제끼고 김정은과 손잡아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린다? 그런 황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주식시장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뭐 지금 패닉 상태에 갖고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민주당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 사람들도 할 만한 일을 왜 저지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건 없다고 봐요. 뭐 그 사람들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무슨 서민 경제를 살리고 무슨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위해서 무슨 일본하고 싸우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내년 총선이 있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질 경우 문재인 정권은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국민적 정서라는 것은 일본 하면은 우리가 경기를 좀 일으키잖아요. 뭐 황수정이나 내가 무슨 일본 좋아할 일도 없는 것이고 아베 하면은 그런 이상한 놈 뭐 이렇게 욕이 들어갈 정도 그런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반일 친일 감정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설정하고 또 특히 야권에 대해서는 친일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내년 선거까지 일단 몰고 가보자. 그건 국민 경제라든가 뭐 기업들이 상당 기간 고통이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 이것 외에는 저는 아무리 국내에도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양정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강경론으로 가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또 그 재미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40대 초반에 지지율 하다가 지금 40대 후반 뭐 50%를 넘어섰고 또 전혀 존재가치도 없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 지금 2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미를 보고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큰 안목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현명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올라갔던 지지율이 오늘 지금 막 나온 조사에 보면 오후에요. 네. RNS치 조사에 데일리안에 네. 해서 한데 보면 46.7 그리고 부정이 1.7포인트 올라가지고요. 무는 33.2포인트가 마이너스가 됐고 부정은 1.7포인트가 올라서 데드 크로스가 또 됐어요. 부정은 47.4 그러니까 이 긍정 부정의 갭이 마이너스 지금 7이 나왔습니다. 0.7 마이너스 0.7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문의 이런 행동들이 주식시장을 자극해서 주식을 갖다가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고 그러면 주식은 대부분 요즘 젊은 20, 30, 40대가 하지 나이 드신 분이 안 하거든요. 거의. 예. 그러면 그 주식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재산들이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많은 게 반토막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하고 싶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내 재산을 반토막 내는 사람을 지지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반일 감정을 자극하니 50대 남자, 네. 뭐 경상도 이런 쪽에서 조금 올라갔고
오히려 문의 본연적인 지지층 20, 30대 여성 등에서 지지율이 좀 예. 약간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그게 수밖에 뭔가 없죠. 하면 이게 게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경제를 자극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니까 돈 앞에는 그 지지고 뭐고 없잖아요. 그럼요. 예.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나빠갖고 돈도 없는 데다가 특히 젊은이들이 뭐 취직해서 희망이 없으니까. 취직해서 예. 좀 보수를 받는 사람들도 집을 산다든가 이런 건 거의 어려운 예. 상황이니까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서 예. 뭔가 좀 베팅을 불려보자 하는 거죠. 그런 예. 심리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좀 저희들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뭐 그것도 할 돈도 없지만 좀 보수적이니까 그런 건 잘 안 하고 또 이 아예 취직을 못한 사람들도 그 대박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외국인 투자를 제외하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이 젊은 층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식이 막 떨어져 가보세요. 예. 그 젊은 층이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그 피 같은 돈을 돈이 주식에다 좀- 투자했는데 그게 그럼요. 종이 조각이 된다. 예. 또 하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는 첫째는 지금 주식시장에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니까 연기금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연기금이라는 게 제일 큰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연금이 나중에 주식 투자하다가 다 다 날려가지고 날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이 연금도 못 받을 그런 상황이 오고 제일 무서운 것은 지금 이런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어진다. 또 이런 안보 갈등이 심화된다고 할 때는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돈이 빠져나갑니다. 더군다나 환율이 예. 지금 1200대를 넘어섰잖아요. 네. 1300대 가버렸어요. 달러당 1300. 외국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은 그래서 IMF 온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제 운영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뭔 IMF 같은 소리냐. 그때하고는 전혀 펀더멘탈도 다르고 외환보유고도 다르다 그러는데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예. 4천억 불. 그거 갖고 대단히 많은 거 지금 착각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에다 넣고 있는 돈이 4,500억 불입니다. 대충으로 잡으면.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하면은 우리 외환 보이고 그건 종이 조각에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4천억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돈이 4,500억 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예.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주식시장까지 완전히 망가질 경우 우리 경제가 다시 제2의 IMF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식이 지금 이 문이 들어서 세계 주가 평균하고 한국 주가하고를 비교해 보면 한국 주가는 지금 마이너스 한 14, 15 사이고 세계는 한 16 정도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30% 갭이 나고 있어요. 세계 주식 평균하고 네. 한국 주식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 주식 시장이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지금 꼴을 박히고 있느냐. 오늘 코스피가 1909포인트로 끝났어요. 오늘도 내리다가 오늘도 7.8%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뭐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뭐 늘 얘기하는 1900도 이제 무너질 것 내일 같아요. 이제 무너질 또 네. 그런 위기예요. 자, 이런 위기라면 이게 지금 본질이 뭔가 하면 대통령이 판단하고 말을 하고 정책을 펴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두려움이 지금 패닉, 공포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평화경제 얘기가 나오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예. 대통령 걱정을 합니다.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이- 위기의 본질이 문재인 본인이에요. 저분이 우리 뭐 말로 제정신인가? 아마 그것은 무슨 보수나 진보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쪽에 있는 분들까지도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지 이 시국에? 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경제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전에도 뭐 이런저런 소문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별의별 소문은 네, 있었죠. 별의별 소문이 예. 있었어요. 증거는 건강과 없었죠. 관련해서. 예. 왜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외국에 같이 따라 나가느냐.
그런 글쎄 부분에 말이에요. 대해서도 또 의구심을 갖는 지난번에 사람이 있었어요. G20 같은 경우에는 1박도 아닌 네. 1박하고 잠깐 갔다가 금방 오는데 거기를 따라가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까지도 있었지 그런, 않습니까? 그런 다자 모임에 그는 대부분 다 혼자 왔는데 거기를 따라가서 왜 갔을까? 일본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위기에 지금 본질이 되고 있다. 뭐 대통령이 뭐 다들 봤을 때 무슨 자기 컬러가 있고 색깔이 있고 고집이 강하고 뭐 밀어붙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위기 부분을 갖다가 잘 대응하고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위기가 또 극복되겠지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잖아요. 지금 패닉 상황 그냥 완전히 투기 매도 상황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붕괴되는데 그날 붕괴되고 있는데 월요일 날 9시에 문 열자마자 확 무너지는데 네. 그때 한마디 평화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요즘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짧은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쏩니다. 한국 청주를 개념하고 성주를 개념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미군 핵 공군 기지를 중부 지역을 개념해서 사실은 뭐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에 다 들어가죠. 예, 그걸 지금 하고 사거리 있어요.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옛날에 긴 걸 쏠 때 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는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에서 우리는 관련 없는 문제다라고 언급을 안 했거든요. 왜 가만히 있냐면 미국하고 북한에서 네.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그러면 짧은 걸 쐈으면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자주 쐈습니까? 지금 너무 자주 쐈어요. 지금 자 하노이 깨진 뒤에 싼 것만도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지금 6번인가 쐈어요. 7월 31일, 8월 2일, 그리고 또 8월 6일 네. 6번 쐈어요. 이게 참 외우기도 앞으로 좀 어려워지겠는데 6번을 매우 다양한 할 때마다 전부 다른 형태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고 이제 군은 그걸 갖다가 맞출 예측 능력도 없고 옛날에는 무조건 자기들이 발사체를 했다가 이제는 깨질까봐 무조건 미사일이라니까 북한이 우리 미사일 안 쐈는데 하고 대구경 방사포 쐈다고 지난 7월 30일, 8월 2일은 놀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뀌었다니까요. 예, 전에는 입장이 바뀌었죠. 북한에서 뭘 쐈다기도 우리가 아니, 딴 소리를 했어요. 연구 중이다, 아니라고. 뭐 조사 중이다 예, 이러고 예.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북한에서 이런 걸 쐈다는데 이제 이쪽에서 그거 아니고 미사일이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하고 잘할 때는 잘하더라도 북한이 그 판을 깨고 위협하고 협박으로 나오면 그때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발언을 하고 NSC를 주재해서 자꾸 이러면 남북 군사회담을 깰 수밖에 없다. 우리도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된다. 경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이 부분도 대통령이 굉장히 뭐 좀 의아스럽다라는 지금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위기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문재인 정권이 기승전 북한 김정은 하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저자세 굽신애기를 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부해가 병적일 정도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같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는 NSC 국가안전보장 회의도 주재를 하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평양 정상회담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각각해서 저희들 때문에 새벽에 NSC 여신이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다 보도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가치로 핵을 뭐 실험을 했다든지 ICBM을 쏘았다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것은 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북미 간의 문제다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대구경 뭐 방사포 같은 것은 우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겨냥해서 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홍길동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에서 그 동맹이라는 소리 넣지 말아 보니까 19-2 동맹이라고 하다가 한미 합동훈련을 하고 그것도 이름도 못 지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냥 하고 홍길동 훈련을 있어요. 하고 예, 있는데 또 북한에서 분명히 우리를 겨냥해서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한국을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소홀히 듣지 말아라. 아무리 비유가 상하더라도 잘 새겨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평화경제 이야기한 다음 날. 예.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굴욕을 주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어요. 뭐 NSC 주지 않은 건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 회의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이거 명백히 9.19 합의사항 위반이다. 예. 그런 얘기는 적어도 하면서 엄중하게 사태를 보고 있다. 뭐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은 못 온다 하더라도 아, 그럼요. 최소한 또 최소한의 그런 항의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아직도 뭐 김정은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 심리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랄까? 이것은 유일한 게 이미 지금은 바닥이 나고 다 파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아직까지 무력 도발을 한 적이 없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김정은이 여기서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해서 김정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업적으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리 성질이 나도 그 양반 또 참는 데는 뭐 하나 있잖아요. 꼭 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매처롭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참을 인자를 3번 뭐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말을 하면서 참아야지. 그러다가 저는 속병날이라고 봐요. 그런데 참는 것도 어떤 것만 참고요. 북한은 잘 참아요. 참을 만큼 참아요. 저러다가 내가 볼 때는 그 옛날에 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뭐 참아야 사람이 된다고 고민이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러다가 진짜 사단 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 보면요. 지난번에 보면 그 무슨 외국당 우리 공화당인가 그 천막 치는 걸 경찰이 미흡하게 대응했다고 대통령이 그런 거를 대통령이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군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또 저런 거를 왜 아니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뭐 그렇지만은 그는 엄밀하게 말을 해야지. 경찰 앞에 대통령이 특정 그 정당의 텐트 이거 소동을 그걸 직접 해서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말을 하거나 또 지난번에 보면 뭐 기무사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계엄령 문건을 해외 나가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 지난번에 박찬주 대장 사건 이영렬 서울중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갔다 와가지고 자기 입으로 뭡니까 뭐 버닝썬과 윤지호 장자연 김학의 예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그 약자까지 불러가 조사하라고 했는데 그거 사건 중에 조사해서 지금 뭐가 하나 제대로 된 것입니까? 다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잡아나간 게 김학의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본질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별건 수사해가지고 예. 우리가 봐도 그 전혀 무리하겠죠. 자기들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검찰 내에서 나오는 걸로 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뭔가 체면은 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곽상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장자연 사건에서 청와대에서 내가 압력 넣다고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는데 난 무혐의 받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내가 대통령 자녀들의 또 뭐 전 동서까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으면 여기 나와서 사실관계를 밝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노영민 비서실장 그 사실관계는 안 밝히고 당신 그런 얘기해갖고 우리가 저기다 고소를 해놨다. 또 하나는 국회 기자실에 이제 정론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론관에서 얘기라. 그것은 말하자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완전히 배지 떼고 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하고 그 있어요. 말하는 정진용이나 그다음에 그 저 노영민이나 거기에 또 뭐 저기 정무수석했던 뭐 강기정이나 말하는 거를 보면요. 옛날에 그 한때 김기춘 뭐 기춘 대원군이라 할 때 그 사람이 국회 갔을 때도 얘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깍듯하게 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요. 그럼. 자기가 훨씬 선배인데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도 다 고만고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 어제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거를 보면 야당원이 무리하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야당이죠. 그런 맛도 없으면 그게 야당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답변은 이렇게 하면서 답변 속에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돼. 그 자세나 태도를 보면 거의 그냥 너 이만 한번 맞아볼래? 우리 같이 한번 맞짱 뜰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예를 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내일을 깍듯이 깍듯이 차렸습니다. 지켰죠. 또 밝힐 것은 다 예, 밝혔어요. 예, 예. 그때
민정수석 못 나온다고 했을 때 잘랐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네, 그런 일까지 다 있었어요. 왜 그러냐? 국회의원은 개인적인 자질이라든가 그 사람들 뭐 존경할 대상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을 대표로 해서 왔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보고예요. 그것이 당연히 청와대에 있던 어느 공직에 있던 국회에 대한 A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태질을 하고 있더만. 국회의원한테 사태질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사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만방자하고 아나무인적인 그런 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분들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졸고 앉아서 그죠? 뭐 졸고 이런 걸 떠나서 야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데 저런 정도 어떤 사람들을. 식견, 지식, 역량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끌고 가나? 아주 저는 실망을 했어요. 차라리 어디 가서 어디 과장도 해서 앉을 사람들이 최근에 그 북한이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앉았더라니까요. 최근에 그 앞건이 문정권 들어서 북한 핵실험 몇 번 했냐 이러니까 안 했다. 부터 뭐 두 번 한 번 했나 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요즘 김현종이 한참 뜨는 안보실 2차장 몇 번 했는가를 몰라요. 핵실험을요. 아, 그 사람은 요새 지금 너무 나대고 있는데 그 장관이 이런 안보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탐사보다는 변호사 아닙니까? 네, 그것도 변호사 출신 원래 공무원 출신도 네, 아니죠. 예. 그러다가 뭐 노정권 때 이제 뭐 통상교섭본부장 됐다가 삼성 사장 갔다가 또 왔는데 아니 그럼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어떻게 안보실장이 아니, 그걸 북한이 어떻게- 문정권 들어서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안 했다고 하다가 또 한 번 비서실장도 그렇지만 안보실 2차장 아닙니까? 예. 물론 자기 전공이 어디가 있든 간에 안보실 1차장이 안 나왔으면 2차장이 핵실험이라든가 ICBM을 얼마나 쏘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보 위기를 가장 강조되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해하니까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나오는 게 그러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뭐 외우기가 싫으면 자료라도 들고 와서 네. 보고 답변을 해야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또 자기가 모르면은 그 뭐 뒤에서 물어보고. 비서관들한테 예. 그거 다 담당 비서관들 왔을 거 아닙니까? 뭐 오라기 갖고 자료 보고 정확하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 느낀 거는 아 지금 국회가 야당이고 뭐고를 지금 청와대가 너무 우습게 봐버리니까 이제 이것들은 뭐 끝났던 것들이다.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청와대 안에서 말하고 바라보는 시각 폄하하거나 이런 시각들이 몸에 배어갖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이거 이제 너 감히 나한테 이렇게 떠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초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도 뭔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광기랄까 어떤 파시즘적인 그런 기류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을 일본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대중들을 그래 몰아가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유대인들한테 독일이 히틀러 나치가 거죠. 몰아가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정부 비판하고 뭐 한 사람들 또 매국 뭐 노다. 무슨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옳은 소리 한 사람들은 전부 친일로 이렇게 매대오고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 안 하면 너네들은 다 적이다 이런 거죠. 매국 그리고 쪽. 무슨 도쿄 관광도 뭐 제한하고 올림픽도 가지 보이콧하고 지금 뭐 이게 말도 안 된 얘기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또 권력에 취했다 하더라도 정말 본인들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촛불 정권이 그러면 안 되죠. 정신은 잘해야죠.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를 일단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지 저는 끌고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봅니다.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끌고 머지않아 가겠습니까? 또 항복을 할 거예요. 백기투항 하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나도 그렇게 겉으로는 안 보고 하겠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몰래 가서 몰래 아이 가서, 좀 봐줘. 예. 우리 조금만 봐줘. 조금만 참아줘. 예, 하면서 백기투항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져요. 미국 내세워서 네. 그냥 이렇게 중재가 이렇게 끝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또 하나 무서운 게 미국을 내세우면은 지금 미국이 방위비 지금 5배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조인데 무슨 5조. 환율이 계속 올라가가 6조 2천억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속셈은 50억 이거 지금 안보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무기 사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당신들을 지켜주었다. 그동안 한미 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데 동맹하고 너희들은 없으니까. 동맹을 우리하고 안 서고 북정도로 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하자. 이거 그러니까 동맹 우리가 싸움. 당신들을 공연히 안보를 지켜줄 이유가 없으니까 돈으로 계산. 도로로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아주 비즈니스 계산을 확실한 사람 네, 아닙니까? 계산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동맹이 완전히 지금 균열 상태로 가는 거 넘어서 지금 깨지게 생겼다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 보수나 진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 살리러 가느냐 여부 이 판가름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확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 오늘 많이 흥분하셨는데요. 흥분 안 하면 이 비정상인 국민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본질은 문재인과 청와대다. 뭐 그렇게 보는데요. 오늘 더우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